이번 시간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요, 안전운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6번째, 공정안전보고서의 6번째에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이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은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제일 강화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기가 된 사고는요, 2016년에 발생했던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안타깝게도 20대 청년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슈가 된 사고가 채 아물기도 전에요, 2018년도에 한국서부발전에서 우리 김용균 씨라고 하는 또 협력사의 근로자 한 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고를 겪으면서 더 이상 이런 젊은 청년들이 특히 위험에 외주화돼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강화되면서 2020년부터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재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뭐였냐면, 이 위험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이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고요. 우리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칙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가나 다라 마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과태료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가하면 바로 옆에, 나하면 바로 옆에. 그래서 협력사의 근로자가 우리의 안전조치를 위반해서 사망을 하게 되거나 혹은 다치거나 이런 이슈가 돼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똑같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사망하지 않아도 안전에 관련되는 예방조치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협력회사, 이 협력회사가 우리의 설비를 정비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우리 회사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협력사는 우리 설비에 대한 특성,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을 우리만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을까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중대 산업사고는 대부분 우리 협력사에서 정비 보수를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 산업사고의 결과가, 그러니까 중대 산업사고라고 하면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화학물질이 화재 폭발 누출로 근로자나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를 우리는 중대 산업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피해가 사망이나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동시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사망사고라는 이름으로 각각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중대산업사고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죠. 자, 지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요, 우리 사업주 도급인, 그리고 수급인, 이런 정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이라고 하는 건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도급이라고 합니다. 수급인은 그러니까 우리 원청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유지, 보수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받는 회사, 그러니까 수급인은 우리 원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우리 절차서가 법에 있는 정의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정의를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왜 중요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한층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이런 위험 작업을 계속 나열을 했는데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인 원청의 책임이 강화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야 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집안을 굴착하거나 발파하는 장소.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성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 차량에 의해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용접, 용단 작업 등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양중기 또는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유기 화합 물질을 취급, 특별하는 장소.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밀폐 공간. 폭발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대한 정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모든 장소들은 반드시 우리 도급인인 원청이 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 장소에서 안전의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워낙 다양한 장소고 유해 위험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구체적인 의무 조치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협력사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청회사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력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절차서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되는 기준, 법 같은 것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협력사는 우리 설비나 우리의 원료에 대해서 그 유해 위험성을 우리만큼 잘 모른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청에서는 우리 협력사에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와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비 전체 공정에 대한 개요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요. 공정이나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 요소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MSDS를 제공해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시운전이나 정상운전, 운전정지 등 모든 운전 단계에서 공정 제어에 관련되는 게, 그러니까 정비 보수 중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설비의 점검, 검사, 유지 보수 방법이나 절차, 특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방법 혹은 이러한 절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시, 사고 발생 시, 비상시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를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재해 및 아차 사고, 다른 업종에서 혹은 유사 업종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서를 끊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전작업 허가서 절차와 주의사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급업체의 근로자, 사업주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정비 보수 작업 시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유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화학물질 중에서도 MSDS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반드시 안내해 드릴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DS에는 1번부터 16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유해 위험성에 인화성 액체나 혹은 발암성 물질이나 급성 독성 물질이나 이렇게 정말 위험한 화학물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꼭 교육의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 특히 이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상 위험하거나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내용은 팔로우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위험 작업에 대해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꼭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밀폐 공간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종종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특히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차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킥오프 미팅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시설 설치 장소의 제공 및 협조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협력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협력업체의 사업주도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협력사의 사업주들도 작업 위험성 평가를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자료가 필요하니까 우리 원청에서는 협력사에게 반드시 작업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험에 대한 인지 여부를 우리 협력사의 사업주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운전 절차서나 지침서의 준수 여부, 그 다음에 교육의 실시에 대한 기록 관리 이런 것도 우리 협력사의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협력사의 사업주는 우리의 협력사 근로자가 정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고요. 이 중지된 작업, 위험이 해소된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근로자 교육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